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74페이지 고려의 변화와 개혁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제 1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이라는 단원인데요. 먼저 이제 이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서 아주 큰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인데 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고 이후에 고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정변이 등장한 시기는 12세기 이후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거치면서 문벌 귀족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에 좌절하고 향락에 빠지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차별받던 무신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 고려의 왕권은 더욱 약화되었고 문벌 귀족의 지배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결국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정변 당시의 처참한 광경은 고려사조류에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모든 문신에 관을 쓴 자는 비록 서리일지라도 시를 남기지 말게 하라 하여 군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50여 명을 수색해서 죽였다. 환관들을 죽여서 목을 저자에 높이 달고 그 밖에 교만하고 방자하던 자를 거의 다 죽였다. 자, 왜 이렇게 무신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지 그 밑에 자료 읽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의종은 항상 아름다운 곳에서 놀고 먹고 이제 향락을 즐기면서 문신들과 편안한 삶을 누렸는데요. 이에 비해서 무신들은 이러한 문신과 의종의 놀이를 호위하기 위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아무리 뛰어난 무신이라도 정삼품까지의 품계밖에 올라갈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무신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었죠. 자, 특히 하급 군인들은 군인전, 이것이 하나의 이제 월급이고 생계수단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의종을 위한 각종 나라의 공사에 동원되면서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인물들은 정중부, 이의방 등의 인물이고요. 이 사람들은 문신들을 살해하고 의종을 거제도에 유폐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보면 무신정변 때 의종이 유폐된 거제의 둔덕기성이 나와 있죠. 자세히 볼까요? 이것이 현지에서는 폐왕성, 이제 왕이 유폐된 성이다 라고 불리는 곳이고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신들은 정권을 잡고 이 자신들만의 정치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무신들은 바로 중방이라는 당시에 이제 상장군이나 대장군과 같은 최고 무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회의기구죠.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무신들은 이제 문신들을 몰아내고 주요 관직을 차지하죠. 그리고 사병, 개인적인 병사들을 길러서 권력을 독점하는 쟁탈전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후에는 이제 최씨 가문 이렇게 쭉 집권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혼란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5페이지
이 최씨 정권의 성립과 붕괴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집권자의 변청 과정이 그 밑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에 이어서 이의민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사실 이 이의민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출신이 당시 신분으로서는 천한 신분이었죠. 아버지는 소금장수, 어머니는 절에 속해 있는 노비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근위대에 들어갔다가 무신정변 당시에 큰 공을 세워서 장군으로 승진하게 되고 이 당시 고려의 최고 집권자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죽고 죽이면서 권력을 빼앗던 이 무신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강한 권력을 지닌 한 집안에 의해서 4대 60여 년간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최충원을 시작으로 최우, 최항, 최의까지 이 최씨 정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중방이라는 기관이 핵심 기구였다면 이제 최충원 이후로는 교정도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초기 집권자와는 달리 최충원은 여러 문신들을 등용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인로, 이규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씨 정권의 시작인 최충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충원이라는 인물은요. 당시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내세우면서 이제 권력을 차지했는데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죠. 최충원의 봉사 10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궁궐을 옮기고 간원의 숫자를 줄이자, 농민들이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자, 선량한 관리를 임명하자 등등 아주 좋은 개혁안은 많았지만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당시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농민들의 항쟁이 이어지면서 이것을 진압하게 됩니다. 최충원은 오히려 이전의 무신 집권자들보다 더욱 강한 권력과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했는데요.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었고 사병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4대 60여 년간 집권자의 자리를 아들에서 아들로 물려주면서 국왕은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교정도감이 나오네요. 자,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곳이었죠. 사실상 국왕이 있는 궁궐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뿐만 아니라 사병으로 조직된 도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자신을 경호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이 도방은 삼별초, 삼별초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제 몽골과의 항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집권자의 자리에 오른 최우는 여전히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자기 집에서 모든 중요한 인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인사권을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느 관리를 앉히느냐를 정방이라는 곳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최우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우는 이후에 문인들을 최충원과 마찬가지로 등용해서 고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씨 정권도 아주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이었죠. 이 몽골의 침략 이후에 강화도로 천도에서 항전을 하게 되지만 결국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당시에 최의라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김준에게 살해당하면서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씨 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곧이어 원종이 즉위하는데요. 이 원종은 몽골의 힘을 배경으로 이제 무신 정권을 몰아내면서 왕권을 회복하여 이 무신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76쪽으로 넘어가서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 정권 이후에 일단 관리들의 기강이 모두 흐트러지기 때문에 지방사회는 크게 동요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권력 투쟁에 휩싸여 있던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때를 틈타서 지방 관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던 백성들 중에서도 이제 노비 출신으로 무신 집권자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래서 농민과 천민들은 지나친 수탈에 저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자, 대표적인 이제 농민봉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는 이 고려 후기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또는 농민이 아닌 천민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일단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적의 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처음부터 따로 있으랴.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적이라는 인물은 노비 출신입니다. 최충원의 노비 출신으로서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비들을 모아서 난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 노비들 중 한 명이 주인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 난의 계획이 발각이 되고 100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왕후장상, 왕과 왕비와 높은 관리가 되는 것이 어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느냐. 누구나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신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글인데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하였죠. 그 외에도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시 고려의 차별받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 소가 있었죠. 이 중에서도 이제 소에 있던 망이와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하였는데요. 그것이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발생을 하였고 굉장히 크게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한때는 충청도 지역을 장악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교과서에 효심과 김삼이의 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울산과 또 멀지 않은 청도 운문사 여기에서 이제 김삼이와 그리고 초전이라는 곳의 효심이 연합하여 당시 대표적으로 난을 일으켰는데 경주, 강릉 뭐 이런 지역까지 난이 번져 나갔지만 결국 참수되어 이 난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 외에도 뭐 전주 관노의 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난들은 관군들을 이기지 못해서 진압당하고 말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지역에서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일어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고려 자체를 부정하는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주, 그리고 서경, 평양이죠. 담양 이런 곳에서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하기를 통해 당시 농민과 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시를 쓸 정도로 사실 동국 이상국집은 당시 최고의 문신이었던 이규보가 쓴 책인데요. 굉장히 호화로운 이 귀족들의 삶과 달리 농부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료 2는 망이 망소이의 난이 왜 일어났는지 나와 있는 곳인데 이 망소이의 난이 너무 크게 일어났을 때 나라에서 이 소 지역을 현으로 올려주고 수령을 보내서 너희의 어려움을 알겠다,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곧 또 군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만적. 이 만적이라는 노비가 왜 이런 봉기를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살펴보죠. 당시 농민의 처지는 어떠했나요? 과도한 세금 부담과 수탈에 시달려야 했고, 두 번째, 자료 2, 망이 망소이의 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공주 명학소죠. 이런 특수 행정구역에서는 다른 일반 행정구역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만적은 자신의 노비라는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민의 굴레를 벗어나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신정병과 농민과 천민의 저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확인 퀴즈를 칠 예정이니 또 열심히 공부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